안녕하세요. 이제 2단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어떤 시험 문제들이 나와 있는지 살펴보고 실제 그 개념을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그리고 시험 문제를 가지고 학습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23학년도 수능 8번 문제.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지문이 사회 명목론인지 사회 실제론인지 그걸 이제 찾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개인은 그 자신이 목적이며 어떤 것도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 다만 개인은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타인을 필요한다. 타인도 같은 이유로 다른 이가 필요하다. 이처럼 이기적인 개인 간 상호작용의 결과로 사회가 형성되지만 개인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그 사회는 해체된다. 사회계약설의 일부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사회계약설 이러면은 개인에게 초점 맞춰진 사회 명목론입니다. 그래서 사회 명목론에 대한 특성을 골라내면 되겠죠. 사회 속성은 개인의 속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개인에게 초점 맞춰진 거죠. 사회 규범들은 개인이 옳다고 믿기에 존재한다. 개인에게 초점 맞춰진 겁니다. 그러면 이 둘은 사회 명목론이죠. 사회는 이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디귿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독립적인 실체라고 존재한다. 개인 외부에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사회 실제론이죠. 사회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사회 규범의 규성력이 개인의 자율성보다 우선한다고 본다. 사회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을 통제한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사회가 영향을 미친다. 사회가 우선시되는 사회 실제론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학년도 수능 12번 문제 같은 경우 조금 어려웠던 문제 같아요. 왜 어려웠냐면은 이 지문 자체가 독해가 잘 안 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학교 시험에 대해서도 지문에 대해서 독해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독해 연습을 평소에 좀 해두는 것이 좋은데 독해는 어떻게 연습하느냐? 우리가 이제 인터넷으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뉴스 기사를 제목 없이 출력을 한 4-5개 해서 그거를 읽어보고 제목을 붙여보는 연습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내가 보고 내가 추려보면은 내가 제목을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누군가 즉 집에서 도와주는 그런 엄마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걸 대신 출력해주면 갖고 와서 짬날 때 읽어보고 제목 붙여보고 읽어보고 제목 붙여보고 이렇게 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 독해 연습이 어느 순간 내공이 쌓이게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짬짬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독해를 해보게 되면 결국 뭐냐면 마지막 쪽에 가서 상호전성을 강화해 개인에게 가해지는 생존 압박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무질서와 사회 해체를 방지하는 이러면은 개인보다는 사회에 초점 맞춰진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사회 실제론에 대한 지문이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독해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억, 사회는 개인의 외제하며 사회는 개인의 외제, 바깥으로 독자적으로 작동한다 나와 있죠. 그럼 사회 실제론입니다. 사회 구성력이 개인의 자유 의지보다 위에 있다. 사회 실제론의 입장이죠. 사회가 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사회는 개인의 이익을 실현해 줄 수단에 불과한다고 본다. 사회는 개인의 행위 지향과 그에 따른 결과를 통해서만 발전할 수 있는 사회보다는 개인에게 초점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 명목론에 해당되는 선지입니다. 그렇죠? 자, 21학년도 수능 6번 문제 정답 90%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이게 이제 갑은 어떤 입장인지 을은 어떤 입장인지 그래서 갑 환경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자각 수준이 국가별 환경오염 정도를 결정합니다. 개개인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갑의 관점은 사회 명목론 입장이고 을은
국가 환경 오염의 정도는 사회 개별 구성원들의 생활을 환경 친화적으로 유도하는 국가의 의지와 역량, 정책, 사회의 힘에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 어른, 사회 실제론의 입장이다라는 걸 우리가 또 독해를 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의 관점은 사회 특성이는 사회 실제론이죠. 그 다음 개인이나 사회에서 구조된 행동을 한다고 본다. 이건 사회 실제론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갑의 관점, 을의 관점과 달리 개인이 사회 속에서만 존재 의미. 개인이 사회 속에서만 존재 의미를 가지는 것은 사회 실제론 입장입니다. 을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사회 현상이 개인의 자율적인 의지에 초점 맞춰진 것은 사회 명목론의 입장이죠. 갑, 을의 관점 모두 개인의 자율성이 사회 규모의 구성보다 아니죠. 사회 실제론만, 사회 명목론만 개인의 자율성이 사회 구성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틀린 내용입니다. 그죠? 모두 이런 말을 쓰면 두 가지 내용이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배척해야 됩니다. 그죠? 배제시키고 들어가야 됩니다. 올 3월에 시험 봤던 문제 마찬가지. 이 지문이 사회 명목론에 대한 지문인지 사회 실제론에 대한 지문인지를 먼저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빔밥 해서 그 비빔밥의 재료들에 비유할 수 있다. 잘 비벼진 비빔밥은 개별적인 재료의 맛과 향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 플러스 알파, 이 알파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사회 실제론 입장입니다. 그러면 사회 실제론 입장이 뭔지,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 실제한다, 맞죠? 그럼 사회 속성은 개개인의 속성을 하는 수 없다. 이것도 사회 실제론 입장입니다. 개인의 자율성이 이렇게 나가면 이제 개인에게 초점 맞춰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명목론 입장입니다. 사회는 개인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마찬가지 사회 명목론의 입장이다라는 거죠. 이런 형태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잘 알아둬야 하냐면은 먼저 첫 번째 사회 구조라고 하는 게 뭔지 알아둬야 됩니다. 사회 제도하고 사회 구조하고는 조금 이제 비슷한 모습이 많은데 사회 구조는 이제 그 법으로 치면은 불문법, 사회 제도는 성문법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즉 성문법이라는 것은 뭔가 기록되어 있죠. 반면에 불문법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습법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것인데 어디인가 그 기록이 찾아보고 싶어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구조다라는 겁니다. 사회구조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한 사회의 개인과 집단이 사회적 관계를 맺는 방식이 정형화, 틀에 갖춰진 일만입니다. 그리고 안정된 틀을 이룬 상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볼 수는 없지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러한 사회구조 특징은 지속성,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안정성, 계속 구조화된 행동을 함으로써 변화 가능성, 조금씩 바뀌어 나갑니다. 역사성,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강제성, 우리 삶에 강제적인 힘을 미친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회구조 특징을 자세히 알아보게 되면 먼저 지속성,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그대로 지속된다는 얘기입니다. 크게 달라지지 않죠. 예를 들면 나라는 존재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 바뀌냐? 아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사회구조는 거의 변함없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안정성. 이 안정성은 구조화된 행동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틀에 갇혀진 이런 의미죠. 예를 들어서 슈퍼 갔다 오느라 이랬을 때 창문을 넘어서 슈퍼를 가는 건 아니죠. 우리가 도어라고 하는 그 문을 열고 슈퍼를 갔다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슈퍼 가는 길이 나름대로 이제 정해져 있겠죠. 물론 이제 그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않으면 이 구조화라고 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상호작용을 해오던 경우는 이미 나름대로 틀이 갖춰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변화 가능성. 구조화된 행동을 하지 않게 되게 되면은 이게 사회구조가 또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예전에
조선시대에 있었던 뭐 신분이 지켜지던 그런 것들, 오랜 시간 동안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구조화된 행동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뀌게 되면 사회 구조 자체가 양반 천민의 개념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역사성,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역사적으로 계속 세이브되어 왔다는 얘기죠. 축적되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강제성,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도록 하게 됩니다. 해야 하는 것,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강제하는 거죠. 권력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사회구조는 삶에 강제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회구조와 개인 행위와의 관계를 살펴보게 되면 사회구조가 개인의 행위나 행동이나 사고에 영향을 미칩니다. 분명히.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은 사회구조의 영향을 받아서 행동한다는 얘기죠. 반면에 개개인의 행동들이 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변화 가능성을 생각하면 되는데 구조화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사회구조는 변화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회구조가 결국 다른 사회구조의 체계를 갖추게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아까 이제 시험 문제에서 알아봤던 것처럼 사회 실제론과 사회 명목론 이렇게 보면 사회 실제론과 사회 명목론의 입장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양팔저울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지느냐, 사회에 초점이 맞춰지느냐 이렇게 했을 때 무게중심이 이렇게 기울어지면은 자, 이렇게 1번 형태, 그 다음에 2번 형태. 그럼 1번 형태는 개인에게 비중이 더 많이 맞춰졌다는 얘기입니다. 2번은 사회의 비중이 더 많이 맞춰졌다는 얘기죠. 그랬을 경우 1번은 사회는 이름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사회 명목론의 입장이고 2번 사회에 초점이 맞춰진 것은 사회는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사회 실제론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자, 요 그림을 항상 머릿속에 그리고 이 사회 실제론과 사회 명목론을 공부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회 실제론. 사회 실제론은 사회 유기체설의 입장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는 개인의 속성과는 구별되는 독립적인 실체로 개인의 외부에 실제로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1 더하기 1은 2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 형태로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너지가 나타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마이너스도 있을 수 있겠죠. 이 마이너스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취급하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뭔가를 유도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 플러스 쪽만 따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개인의 사고와 행위를 구속하는 사회의 영향력에 주목합니다. 규범이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에 초점 맞춰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인의 특성보다는 사회 구조를 연구해야 된다, 탐구해야 된다라고 보는 쪽이 사회 실제론의 입장입니다. 사회도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는 것이 사회의 유기체설이죠. 그러나 한계점이 뭐냐? 개인의 자율성, 사회 변화의 능력을 가볍게 취급한다는 거죠. 사회 구조가 있더라도 개개인이 사회 구조를 바꾸려는 노력, 이런 부분은 가볍게 처리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사회 실제론을 그림으로 나타내게 되면 전제, 사회는 독립된 실제로 존재하는 관심, 사회 제도나 사회 조직, 사회 집단에 초점 맞춰져 있고 관련 이론은 사회 위기체설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합은 그 이상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바로 사회 실제론의 입장입니다. 이 그림이 너무 크니까 약간 흐릿하게 보이는 경향이 좀 있네요. 그 다음 사회 명목론. 사회 명목론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사회와 개인 중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회는 이름밖에 없다. 이렇게 이름밖에 없다는 것이 명목론입니다. 그래서 기본 입장은 사회계약설입니다. 사회계약설은 개개인의 권리는 자연 상태에서는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를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개개인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사회를
해서 구성하게 되는데 이때 그 사회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다시 구성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사회계약설입니다. 그래서 초점이 어디 맞춰지냐면 개인의 권리 보호에 초점 맞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계약설은 사회 명목론의 입장이 된다는 겁니다. 사회는 개인의 집합체에 불과하며 명목상으로 존재한다는 것.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이라는 거죠. 개인에게 초점 맞춰집니다. 그래서 개인의 특성을 연구해야만 된다라고 보는 쪽이 사회 명목론의 입장입니다. 반면에 한계점 뭐냐면 사회 구조나 사회가 개개인에 미치는 영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가볍게 처리한다는 것이 이게 한계점이죠. 자, 그림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전제는 사회는 개인의 하대에 불과하다. 1-1은 2밖에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관심은 개인의 자유의지나 개인의 행복에 초점 맞춰지고 즉 개인에게 초점 맞춰진다는 얘기입니다. 관련 이론은 사회 계약설이고 개개인의 합은 개개인의 합일 뿐이죠. 1-1은 2다라고 딱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사회 명목론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실제 시험 문제를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봅시다. 23학년도 수능 8번 문제. 자, 지금 이런 문제는 지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거부터 파악해야 된다고 했죠. 그랬을 때 개인은 그 자신이 목적이며 출발이 벌써 개인에게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사회 명목론이겠구나. 자, 명목론 이렇게 메모를 간단하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또 읽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괄식인 경우도 있죠. 두괄식이 아니라. 그래서 개인은 그 자신의 목적이며 다른 어떤 것도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다만 개인은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타인을 필요한다. 타인도 같은 이유로 다른 이가 필요하다. 이처럼 이기적인 개인 간 상호작용의 결과로 사회가 형성되지만 개인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그 사회는 해체된다. 사회계약설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 명목론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메모를 사회 명목론이라고 해놓고 본다면 자, 선지가 사회 명목론입니다. 기업, 사회 속성은 개인의 속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본다. 개인에게 초점 맞춰진 거죠. 그러면 얘는 사회 명목론, 이름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는. 그렇죠? 사회 규범은 개인들이 옳다고 믿게 존재한다. 마찬가지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진 거죠. 그래서 이것도 사회 명목론이게 됩니다. 그럼 답은 이제 나왔죠, 벌써.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사회 명목론이기 때문에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독립적인 실체다. 1-1은 2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회 실제론의 입장이죠. 사회 규범의 구성력이 개인의 자율성보다 우선시한다. 규범이 개인보다 훨씬 더 우선시한다. 이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 사회 실제론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22학년도 수능 12번 문제. 마찬가지로 지문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분업의 원인이 경제적 효용을 추구하는 인간의 선택이라고 주장하는 일이 있다. 자, 지금 이렇게 본다면 개인에게 초점 맞춰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선택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있다. 이 말은 뭔가 다른 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분업이라는 제도를 통해 얻게 되는 개개인의 효용은 제도가 형성된 다음에야 비로소 존재하므로 결국 필자가 주장하는 것은 이거죠. 제도가 형성된 다음에, 그죠? 제도 형성의 원인이 될 수 없다. 분업은 인구 규모와 인구 밀도에 증대해서 기인한다. 인구 증가와 집중으로 인해서 경쟁이 격화되며 개인의 생존은 위협받게 된다. 분업은 사회 구성원 간 상호 의존성을 강화해. 상호 의존성을 강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강화해 개인에게 가해지는 생존 압력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여 무질서와 사회 해체를 방지하는 이게 지금 이렇게 뭐 잘못 다 확인했는데 밑에가 좀 잘렸네요. 사회 해체를 방지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그러면 얘는 사회
실제론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펴봤던 지문이 사회 실제론의 입장이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사회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얘기입니다. 기억, 사회는 개인이 외제하며 이미 얘는 사회 실제론이구나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작동한다. 사회 구성력이 개인의 자유의지보다 우위에 있다. 우위라는 것은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위와 대비되는 개념이 열위입니다. 이거는 열등하다. 그러면서 아래쪽에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얘도 사회 실제론의 입장입니다. 그럼 이미 답이 나왔죠. 그렇죠? 1번이 되게 됩니다. 사회는 개인의 이익을 실현해주는 수단에 불과하다. 개인에게 초점 맞춰진 거죠. 그래서 사회 명목론의 입장입니다. 사회는 개인의 행위 지향과 그에 따른 결과를 통해서만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개인에게 초점 맞춰진 겁니다. 마찬가지 사회 명목론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연습이 차곡차곡 되면은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독해만 제대로 잘 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21학년도 수능 6번 갑 환경오염에 관한 국민들의 자각 수준이 국가별 환경오염의 정도를 결정합니다. 1+1은 2다 이 얘기죠. 국민 각자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고 일상생활에서부터 책임의식을 가지고 환경보호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 명목론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국가별 환경오염의 정도는 사회 개별 구성원들의 생활 환경을 환경 친화적으로 유도하는 국가의 의지, 사회에 초점 맞춰집니다. 영향을 따라 달라집니다. 결국 환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즉 사회에 초점 맞춰진 사회 실제론의 입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갑과 을을 이제 사회 실제론, 사회 명목론 이렇게 해서 사회 실제론. 갑이 사회 명목론이죠. 사회 명목론이고 을이 사회 실제론입니다. 그렇죠? 사회 명목론. 을 사회 실제론. 그럼 갑의 관점은 사회 특성이 개인의 특성으로 환원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것은 요 문구는 사회 실제론의 문구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을의 관점은 개인이 사회에 의해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고 본다. 개인보다는 사회에 초점 맞춰진 거죠. 을은 사회 실제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과 달리 개인이 사회 속에서만 존재 의미를 가지는 것은 사회 실제론 입장이죠. 사회 실제론을 주장한 것은 갑이 아니라 을이 주장했습니다. 을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사회 현상이 개인의 자율적인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자율적인 의지, 개인에게 초점 맞춰진 겁니다. 그러면 사회 명목론이죠. 사회 명목론을 주장한 사람은 갑이죠. 갑을 모두 개인의 자율성이 일단 기본적으로 모두 자가 틀렸습니다. 구속성보다 우선시한다. 자율성에 초점 맞춰진 겁니다. 그래서 사회 명목론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두 이렇게 되죠. 틀렸습니다. 그렇죠? 자, 올 3월달에 시험치엔 3번 문제 마찬가지 이 지문에 대해서 독해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사회는 잘 비벼진 비빔밥, 그 개개인은 그 비빔밥의 재료들에 비유할 수 있다. 개개인이 존재하지만 그걸 넘어서는 이런 의미죠. 재료의 맛과 향을 넘어서는 특별한 풍미를 가지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는 개개인의 특성을 초월한, 그러면 얘는 사회 실제론의 입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회 실제론을 이렇게 메모를 해놓고 이제 지문을 보도록 합니다. 보기를.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 실제한다. 사회 실제론이죠. 그죠? 그다음 사회 속성은 개인의 속성을 환원될 수 없다. 마찬가지 사회 실제론입니다. 그렇죠?
개인의 자율성에 초점 맞춰진 거죠. 그래서 사회 명목론입니다. 개인에게 초점 맞춰지면 우리가 사회 명목론을 했죠. 사회는 개인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을 벌린다. 마찬가지 개인에게 초점 맞춰진 겁니다. 그래서 사회 명목론에 해당된다. 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 실제론과 사회 명목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실제로 독해만 제대로 되면 그 특성을 기억해 놓으면 독해 제대로 하고 특성만 제대로 잘 기억해 놓으면 숙지해 놓으면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간의 사회화 과정과 사회적 지위와 역할 이 두 개의 중단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